자, 민주당이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장관 그리고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성파의 뜻이 관철이 된 건데 민주당의 이런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비겁하죠. 아, 비겁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청래나 이런 사람이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기를 좀 끄니까 강성 당원들한테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100기를 든 거잖아요. 김민석도 100기를 든 거고. 네. 아니죠, 근데. 설령 전당대회에서 이게 정청래한테 유리하고 좀 불리해도 나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보안수사권 다 없애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 정부안을 믿고 따라와 달라. 라고 당의 의원들과 당원들을 설득하는 게 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죠. 네. 근데 이재명도 김민석도 혹시나 전당대회에서 당권 뺏길까봐 이걸 놓아버렸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청래의 돌출 행동과 이재명, 김민석의 비겁함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다. 이 후폭풍은 결국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엄청 고생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결국 이게 언젠가는 원상복구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이제 고통받을 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민주당의 지지율도 또 이재명 정부 지지율도 오늘 보니까 리얼미터 또 떨어졌던데. 아, 그래요? 이제 구조적인 하락을 면치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예. 우리 김수현 평론가님은 이 민주당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먹고 있는데. 네. 그럼 미안합니다.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연희동 매콤 주원님이 슈퍼챗 쏴주시면서 예찬아 너 자꾸 그러면 하원기 된다. 유료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신이 번쩍 드네요. 네. 네, 이따가 하은기 씨 만나는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도 하나 하은기 읽어드릴게요. 씨도 책상을 뽀개지 않을까. 슈퍼챗으로 예찬님 늦었지만 생충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 칭찬도 해주셔서 이건 안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김수희 평론가님. 네. 이게 지지자를 대변하는 게 정당의 네. 1차적인 책무거든요. 네. 정당이 모든 국민을 대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정치가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정당들이 다 똑같아질 거니까. 네네. 그래서 지지자들을 일단 대변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지지자를 대변 못하고 있다.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의 절반 정도가 보안수사권은 존치돼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네.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금 한 160 몇 명 되나요? 그러면 반반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들끼리. 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토론해야 됩니다. 뭐 이건태 한동훈 이 토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예를 들면은 그 갑자기 성함이 기억 안 나냐? 그나마 좀 이소영 뭐 이런 이소영 분들. 말고 갑자기 성함이 기억 안 나요? 뭐 아무튼 네, 고 의원하고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박터지게 한번 싸워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민주당 지지층을 대변을 못한다. 왜? 민주당 당원이 민주당 지지자를 대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물어보면 반반인데 네. 당원한테 물어보면 반반이 아니거든요. 압도적으로 보안수사권 폐지가 많기 때문에 그 당원들 눈치 보고 지금 의원들이 해야 될 얘기를 못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TF의 모 의원이 네. 개인적으로는 수사권의 존치 입장인 것으로 알아요. 근데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했다가 그나마 세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소극적으로 일부 사건에 보안수사권을 존치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의원들조차 한 11명밖에 안 되는데 의원 그 회관에 사무실에 팩스로 폭탄 팩스 그다음에 본인 핸드폰으로 폭탄 문자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견을 제시를 하면은 그냥 의원들 사이에서 우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요. 네, 여기에 그냥 제압을 당해버린 거죠. 근데 이런 문자 폭탄이나 당내 이견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이런 것이 결국에 지지층까지도 소외시키는 그런 정치로 가고 있다. 굉장히 한심한 일이고 이게 뭐 아까 전에 언젠가 복원될 거라고 하는데 저는 한번 바뀌었을 때 복원되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법을 바꾸려면은 국회의원의 과반도 아니고 한 5분의 3 정도가 있어야 네. 법을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저는 5분의 3을 넘길 수 있는 정당인가? 그거 아닐 것이다. 지금 여론조사 얘기를 마저 하자면 보안수사권 존치에 찬성하는 국민이 다수인데 그중에 국민의힘 지지자는 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 싫은 사람들도 국민의힘은 찍어줄 생각들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반드시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는 못 막아요. 못 막기 때문에
국민의힘 성향이 아닌 사람들 중에 보안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네. 쪽에서 어떻게든 결사적으로 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문성호 대변인이 좀 정리를 해주실래요? 뭐 얘기 잘 네.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거기에다 얹어서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비겁함이 저는 좀 돋보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뭐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니까 뭐 보안 수사권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의사를 자꾸 표시는 하시는데 사실 본인께서도 이렇게 검찰 제도가 망가지는 데는 야당 대표 때 굉장히 앞장을 쓰시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이게 나중에 국민들이 기억하기로는 마치 뭐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막았던 사람인 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의 강성층들이 이재명에게 나중에 정치적인 평가에 어떤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거든요. 네. 근데 만약 본인께서 정말 막으셔야 된다고 거부권 행사하시면 돼요. 나 니네가 그거 올려봐야 거부권 행사할 거다. 이렇게 당당하게 딱 어필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뭐 그거는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공을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 장관 뭐 다음에도 바로 얘기하겠죠. 뭐 사의를 표명하시고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이분께서도 뭔가 책임 정치를 하시는 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본인들이 이걸로 생길 국민들의 비판 여론을 받기만 싫은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걸 지켜야 돼 이 정도 마인드가 아니고 아 이거 분명히 하고 나면은 욕 먹을 건데 그 욕 먹기는 싫어. 일단 요 정도 발로에서 행동들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께서 정말로 뭔가 국민들을 위하시고 이런 걸로 인한 본인의 비판 여론 받기 싫으시면 아 나 너네가 올리면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천명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리고 그러라고 거부권 주는 거예요, 사실. 예. 국회가 이렇게 다수당이 폭주해가지고 국민의 삶을 망치려고 할 때 대통령의 견제의 역할로 거부권 행사하라고 있는 게 거부권이거든요. 그래서 뭐 윤통 때 뭐 여러 가지 거부권 행사하신 게 있지만 그 중에는 정말 필요한 거부권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뭐 이재명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올라오면. 보안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가 되면은 국민들이 이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예를 들면은 어떤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번에 장윤기 사건에서도 네. 경찰들이 이게 뭐 고위 경찰 아들이고 그 지역 경찰들과의 막 관계가 끈끈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살인과 성범죄 동시 수사해야 되는데 분리 수사해서 약간 성범죄 부분은 좀 묻어주려 한다던가 그리고 주요 증거들에 대한 수색이나 확보를 일부러 좀 안 한다던가 네. 이런 식의 어떤 장난질을 쳤을 때 네. 검찰이 보안 수사가 있으면 딱 보다가 이상하면 자기들이 수사해서 증거 확보하고 이거는 그냥 단순 살인이 아니라 강간 살인이네 뭐 이렇게 딱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아하. 이제는 그런 견제기구가 없어지면 특히 언론에 관심이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약간 변호사 쓰기도 힘들고 약자고 뭐 소외됐고 예를 들면 또 살인사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주변에 뭐 대신 나서줄 사람도 없다고 하면 경찰이 정하는 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럼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걸 바로잡을 기회가 현저히 줄어드는 거죠. 그거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뭐 인권 감독관이 있거라고 하지만 수사를 누구보다 잘하는 이 검사들이 이걸 지켜보다가 이거 부족하네요 하면서 수사하는 것과 힘없고 백없는 피해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좀 그 강력 사건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한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 사고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라도 정권 넘어가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몇 년 쌓이면. 아니 제가 실제 사례로 2018년에 있었던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있죠. 여성분께서 남성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한 건데 네. 그래서 남성이 긴급 체포가 됐어요. 근데 실제는 반대였거든요. 여성이 남성을 패고 자기가 맞았다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뭐 으쓱한거나 골목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뭐 식당 이런 데서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CCTV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애는 아니 내가 맞았는데 경찰에 CCTV로 확인해 달라라고 했는데 경찰이 긴급 체포까지 해놓고 CCTV 확인해놓고 그 검찰한테 안 올리고 그냥 여성의 주장대로 유죄 취지로 올려버렸어요. 송치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검사가 아니 이거 피고인이 CCTV 확보해 달라 그러는데 왜 확보 안 하냐 하고 보안소에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네. 물론 그때 이 사건은 뭐 검사도 조금 일을 잘못했던 사건이긴 한데 어쨌든 최소한의 어떤 거름망의 역할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도 현장까지 나가고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뭐 피해자가 뭐 이렇게 겪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멀쩡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름님께서 보안 수사권 폐지가 진짜 되면은 사적 보복도 허용이 되겠네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를 들면 너무 억울함을 못 이긴 피해자나 피해자 주변인들이 어차피 믿을 구석이 없어지니까 사적 보복을 하는 그런 불상사도 또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보안 수사권 폐지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백이 있어. 비싼 변호사 쓸 수 있어. 맞아요.
그리고 경찰 고위 간부들한테 한두 마디 전화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경찰이 정말 열심히 수사해 줄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강력 사건 피해자들은 오히려 힘없고 백 없는 서민들, 돈도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변호사도 못 써. 가족의 조력이나 주변의 지인들의 조력을 구하기도 힘들어. 그러면 운 좋게 정말 사명감 넘치는 좋은 경찰분을 만나면 이게 진상이 규명이 잘 되겠지만 14만 경찰이 모두가 훌륭한 사람은 아닐 거잖아요. 뭐 검사도 마찬가지고 네네. 저희 정치인이나 뭐 방송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장윤기 사건 같은 케이스에 걸려버리면 그냥 억울한 일 당해도 호소할 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렇게 강력 사건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자잘자잘한 사건이라고 해도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커요. 뭐 그냥 절도 피해든 폭행 피해든 이런 것도. 근데 그게 그냥 검사하고 경찰이 그냥 계속 경찰이 그냥 뭉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대단히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금 본인이 담당해야 되는 사건이 너무 많으면 맞아요.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또 뭐 갑자기 어쩔 수 생각났다. 없이 제가 최고위원 때 예. 슈퍼챗 19만 원을 받았다고 네. 정치자금법으로 고발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이없게 언론사에서는 액수도 안 밝히고 마치 내가 몇 천만 원 받은 것처럼 기사 쓰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게 무혐의 나왔죠 당연히. 제가 불법 기부를 받은 게 아니고 액수도 너무 작고 근데 그거 무혐의 나오는데 1년 6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19만 원 받은 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기자들한테 기사로 이제 정말 억울함을 당하고 해서 제가 항변하고 했지만 예를 들면 절도 피해나 강도 피해 같은 걸 당했는데 1년 6개월이 되도록 수사 결과가 안 나온다.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지금 이미 그럼.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옛날 영화 중에 투캅스라고 있잖아요. 그렇지. 거기 원에서 보면요. 안성기 배우가 경찰로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절도를 피해를 당한 그 좀 부잣집 사모님이 도둑을 좀 빨리 잡아주십시오 하고 뇌물을 줘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장면을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무슨 비리를 저지르려고 경찰한테 뇌물을 주는 게 아니라 수사해달라고. 절도 피해자가 뇌물을 줘요. 근데 그거를 제가 나중에 좀 들어보니까 그 시절에는 실제로 그렇게 좀 몇 푼 건네주는 사람들을 좀 더 우선으로 해서 경찰들이 수사를 하고 이런 안 좋은 관례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다 사라진 관례겠죠. 네. 근데 이제는 그게 다시 부활할 수도 있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내가 돈이 없고 누구한테 말 한마디 건넬 힘없는 사람들은 범죄 피해를 당해도 거기에 대한 피해 구제가 되지 않고 뺑뺑이 도락률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피해를 국민들이 보기 전에 대통령이 좀 결단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면 이제 진짜 검찰 개혁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은 이 검찰의 권한을 좀 뺏어서 뭐 진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민주당 강령에는 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 이런 게 없어요. 민주당 강령에 나오는 거는 검찰, 경찰 등 네. 권력기관의 정치적인 중립과 민주적인 통제 여기까지예요. 네. 강령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전에 무슨 검찰 수사권 박탈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에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되죠. 네. 그리고 2019년에 그 입법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2018년에 그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씨가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많은 그 진짜 개혁적인 성향의 법조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검찰의 수사 개시권을 다 박탈하고 대신에 수사 지휘권을 주자. 통제권은 남기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쌩깐 게 문재인 정부예요. 쌩까고 검찰 특수부 등에 잘하고 있는 수사라고 표현하면서 이거는 수사권을 존치한다. 그런데 대신에 그 6대 범죄를 빼고 나머지 대부분 강력 사건이 포함되는데 이거는 다 수사 개시권을 박탈해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고 수사 개시권을 박탈하는 것에서 안 끝나고 수사 통제권까지 무력화시켰거든요. 네. 대신에 특수부 쪽은 수사권을 더 강화시켜준 셈이 된 거죠. 네네. 예, 그렇게 해놓고 그때는 왜냐하면 특수부가 전 정권 박근혜 이명박 정권 수사를 주로 했기 때문에 잘할 줄 알았겠죠. 자기들 입장에서. 근데 이제 칼날이 자기들한테 들어오니까 수사권 안 준다. 뭐 특수부 약화시킨다. 형사부를 더 강화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형사부를 어떻게 강화시키냐. 형사부 검사도 힘 다 빼놓고. 네, 그게 조국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때는 특수부 키워놓고 법무부 장관 때는 형사부 중심으로 만들겠다. 근데 이미 형사부는 힘이 다 빠졌는데 네. 그래놓고 또 시간 지나니까 지금은 다 이제 아예 그냥 수사권을 보안 수사권까지 다 뺏어버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필요와 원한에 의해서
그리고 강성지대층의 흐름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검수완박 이런 식으로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아하. 네. 근데 웃기는 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기조를 바꾼 정책들이 꽤 있거든요. 네. 일례로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걸핏하면은 무슨 현금 지원을 할 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줘야 된다. 예,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지자들도 이게 진보야. 이게 가장 진보야. 오죽하면 무슨 일까지 했었냐면 제가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현금 복지라는 거는 차라리 기본소득이면 모르겠지만 한 번에 주는 거는 힘든 사람한테 더 많이 줘야 된다. 했더니 이제 댓글에 역시 김수민 별로 진보적이지 않구만 뭐 이러고 자빠졌는 거예요. 어느 세계 어느 나라의 진보가 똑같은 금액을 모두에게 줍니까 뭐하러. 그래놓고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니까 바뀌었어요. 지원금도 차등으로 주고 네. 기초연금도 하우상박으로 하겠다. 저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따져야지. 자기들이 소신 있는 사람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이 변한 거잖아요. 그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또 많이 바뀐 게 외교예요. 예전에는 좀 친중 반이라냐 이렇게 싶었는데 네. 지금 거꾸로죠 오히려. 네. 일본하고 관계는 굉장히 좋아졌고 중국한테는 좀 긴장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또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네. 근데 이런 건 안 따져요. 이재명 대통령이 달라진 부분도 이런 건 안 따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웃긴 게 외교, 민생 경제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관된 기조도 없어요. 아하. 예, 남아 있는 거 꼴랑 하나. 검찰 권한 다 뺐자. 네, 근데 세계 어느 나라의 OECD 국가 기준으로 세계 어느 나라의 진보 세력이 네. 검찰 수사권 박탈하자는 진보 세력이 어디 있는지. 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민주당은 거의 세계사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정당이다. 아하. 네, 똑같은 노선의 당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게 진보 정당이 아닌 거죠. 네. 그러면 약간 민주당의 이 당원들도 약간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이 상황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예. 정성호 법무장관이 더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라고 말했다고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보안 수사권 폐지가 완전 폐지가 영향을 미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의 표명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 좀 비겁해 보이죠. 그나마 민주당 인물들 중에선 정성호가 나은 사람인 건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본인이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럼 전당대회 영향 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힘없는 서민들과 피해자들을 위해서 남겨야 된다. 민주당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대통령 최측근이자 중진이자 법무부 장관다운 모습인 거죠. 아하. 그랬다면 당은 달라도 역시 정성호다 박수를 이렇게 막 쳤을 겁니다. 근데 나 몰라. 이거 내 책임 아니야? 비겁하죠. 그러니까 본인께서도 법조인이시니까 이 보안 수사권이 없었을 때 폐해와 그건 너무나 잘 보이시겠죠. 우리 눈에도 보이는 건데. 근데 이러면은 그냥 똥 튈까봐 도망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본인의 집까지 내세우시고 이렇게 던지시고 이렇게 뭐 충원을 올린 거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한 거와 같이 민주당 중에서는 그래도 저는 좀 책임 있게 얘기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예를 들면 좀 딴 얘기긴 하지만 본인께서 이렇게 직욕심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차라리 본인께서 수사지휘 하셔가지고 공소 취소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그거 어떻게 막아보겠다고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혹시 민주당의 의원들이 혹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을까봐 끌려가는 것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수사지휘 해가지고 공소 취소 해버리고 거기서 생기는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본인께서 지시면 뭐 우리 사회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죄진 거는 권력으로 묻어버리는 꼴이 되는 거고 뭐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그건 나중에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성호 법무장관 본인께서 뭐 감옥 가시면 될 일 아닙니까? 그게 저는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지는 않으시던 분이 여기에서만 이렇게 좀 빠지는 모양새가 결국에 그냥 도망가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근데 최소한 어떻게 될지는 눈에 너무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을 피하고 싶은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피하는 것 같다. 예. 뭐 실제로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의 이 사의 표명이 이 비겁하게 빠지는 모양새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비겁하게 빠지는 게 맞느냐? 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예. 뭐 아니, 다른 그러니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은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경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사 개시는 어지간하면 경찰이 하는 게 맞죠. 전 세계적으로 그게 또 표준이고
검찰이 이제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를 검토하는 객관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개시를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네. 대신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경찰이 사건을 끝내버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 때 수사 종결권까지 줘버렸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많은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전권 송치해야 된다. 일단은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지으면 뭐 자기들 뜻대로 이거는 불송치입니다. 무혐의 취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검찰한테 넘기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성호 장관이 계속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법무부에서 검찰이 보안 수사로 경찰 수사의 허점이나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거를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사례집도 발간했었어요. 그러면 그 행보를 했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직을 거는 건 맞아요. 이 정도 일은 직을 걸어야 되는데 네네.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정성호 장관이 국회의원이잖아요. 민주당 의원총회 가서 일당백으로 싸우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될 일입니다. 그냥 법무부에 앉아가지고 아마 눈에 훤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만나는 법무부 직원들 또 가끔씩 보는 검찰 간부들한테 진짜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한숨만 푹푹 쉬고 자기는 그래도 보안 수사권을 지키자는 입장이야 라는 것만 어필하고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거거든요. 그러면 강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 지금 우리도 본인이 다선 의원입니다. 뭐 국회의원 앞으로 하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신임을 받은 결정적인 요인이 정 의원이 평소에 자리 욕심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실 법무부 장관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게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뭐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왕 맡았었고 보안 수사권에 대한 소신이 있으면 직을 걸어도 대놓고 걸어야 되는 거고 대통령한테 보안 거부권 행사 그다음에 민주당에는 당론 철회 이걸 요청하면서 걸었어야 된다. 근데 웃기는 거는 지난 24일 금요일에 사의 표명했던 소식이 나왔거든요. 네. 어제 정성호 장관이 무엇을 했는가? 한국 마사회에 갔습니다. 마사회 갔죠? 양주시장하고 같이 마사회 가가지고 네. 경마공원을 양주시로 유치하게 해달라.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행보를 한 거죠. 그 마음이 이미 경마공원에 가 있는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지금 그거 보안수사권 문제로 다 전국을 흔들어 놨는데 지금 네, 그 본인은 이제 나 이제 지역구 챙길래 하면서 마사회에 가가지고 네, 그게 좀 어처구니 없었어요. 그래요. 예. 이런 정장관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또 이제 도망간다고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너 때문에 이 정권이 검찰을 해체하고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거다라면서 80년 검찰 역사를 망친 자가 무슨 할 말이 있다. 무슨 할 말이 있냐라고 떠드는지 후한무치하다고 사실상 한동훈 의원을 또 저격을 했습니다. 저는 홍준표 전 시장님의 여러 발언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분 왜 이러나 싶을 때도 많지만 네. 이분이 검찰 이야기를 하거나 한동훈 이야기를 할 때는 공감합니까? 총명탕을 드시고 오시는 겁니다. 네. 사람이 이제 누구나 특정 분야에서 강점을 발휘할 때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해안이 번뜩이신다. 네. 뭐 더 덧붙일 말이 없다. 네. 우리 홍준표 전 시장의 왕년의 홍카콜라로 돌아온다. 예 말에 크게 공감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욕 먹어야 될 사람이 욕 먹으면 좋아하는 것 같아. 이유는 불문하고. 네. 네. 근데 홍준표 시장이 뭐 그러면 이게 보안수사권이 한동훈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이유로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홍준표 시장이 컴플렉스를 엉뚱한 데다가 부리고 있다. 아니죠. 저는 논리가 이해가 돼요. 그래요? 정치 검사들이 정치질을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반발로 검사들 수사권 애꿎은 다른 수사권까지 다 없애는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자기의 검사로서의 역할을 정치질에 활용한 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의 책임도 있다라는 좀 광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사법 절차로 뭐 고생하십니다. 사법 절차로. 그걸 윤석열 전 대통령 도리가 욕을 못 아니고 하니까. 지금 현실 정치에서 남아서 계속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게 책임을 아니고 강하게 물어야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말을 못하니까 애꿎은 이제 새끼를 때리는 겁니다. 저는 뭐 강한 데다가 얘기를 김수민 못하고 평론가 아직까지 말에 쫄아 좀 있어.
동의한다는 걸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쫄아 있잖아 지금. 사람들이 윤석열 비정하다. 입에 윤석열 세 글자를 왜 더말안 못 붙이지? 지금 현실 정치에서 활동하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정치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무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 검사죠. 그건 뭐 한동훈이 그때 법무장관 아니었습니까? 한동훈 다음에도 무마했잖아. 그러면 그 대빵이 누구요?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분한테 책임을 묻는 거 그건 인간적으로 너무 비정하다. 왜? 아니, 지금도 언제나 확정 여전히 판결 안 났다면서. 지금도 여전히 배지 달고 기세등등 활동하고 뭐 당권을 먹겠다느니 대권을 먹겠다느니 하는 사람한테 더 날카롭게 권력을 견제해야 되는 아니 거죠.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한동훈 의원님이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자기 밀어준 윤통은 저기 감옥 가 계신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소연 평론가네. 계엄을 제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여러분 계엄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기분이 좀 풀려서 다시 채팅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채팅 계엄령을 좀 근데 풀고. 홍준표 전 시장은 저는 네. 굉장히 압삽하고 그래요. 강약 약강이라고 봅니다. 네. 한 번 자기를 제압한 사람한테는 덤비지 못하는. 아니야 이제분은 강량 약강도 아니신 것 같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것 누가요, 같아요. 누가? 그냥 콩콩 시장님이 아. 왔다 갔다 하시는 전에 것 같아요. 보니까 TV 토론 때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인칭으로 문재인이가 뭐 또 누구 뭐 이재명이가 이러다가 이낙연 대표께서 이러더라고요. 자기보다 나이 많거든. 나이 때문에. 서울대 나왔거든.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아 예의가 바르시네. 맨날 보면 자기 고등학교 자기가 나온 고등학교 폄하하면서 뚱통 고등학교 뭐 이것 때문에 미팅도 차였어요 하면서 계속 그게 서열 의식이 있어요. 근데 한동훈이 만만한 거죠 윤석열보다. 나이도 어리고. 아니 한동훈도 대학 좋은데 나오는데 왜 거긴 또 그게 발동을 안 하지?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가 저희가 이제 닭간다가 1주년이 된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 생일 나는 아직도 지난주 웃겨.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출연진을 단톡방에서 작가님이 네. 뭐 금요일 방송에서 생일 축하할 거라길래 난 내 거 해주는 줄 알았잖아. 아니 뭘 그렇게까지 챙겨주나 했는데 1주년이었더라고. 진짜 그런 오해가 하피했을 있어가지고. 거 아니야, 예. 어차피. 저희 닭간다랑 우리 장희찬 최고랑 이제 생일이 하루 차이가 나가지고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예찬이가 좀 설레어했는데 저희 닭간다 생일이어가지고 많이 실망을 했죠. 그러나 이제 장희찬 최고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뭐 좋은 선물 같은 거 있으면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짜? 지금 예, 오늘 그럼요. 목표가 슈퍼챗 50개였나요? 50개? 30개? 우리 몇 개였지 아까요? 50개. 50개. 근데 아직 6개 6개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분발을 해주시기 오늘 바랍니다. 글렀어요. 오늘 약간 다시 그래도 들어왔는데 생일인데. 댓글창 분위기도 오늘 평소랑 다르게 좀 이상하고. 형이 시작부터 질러버렸어. 나랑 상관없는 걸로 막 자기끼리 싸우고 있는데?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제니퍼님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생일 주간이니까 여러분들 서로 싸우지 마시고 저희한테 좀 집중을 해주시면서 방송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챗 목표가 지금 50개였는데 현저하게 많이 부족합니다. 생일 주간인 거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서 슈퍼챗 좀 많이 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엔셜님 아프로디테님 감사하고요. 예. 브런트 퍼프님 오늘 생일이라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격에 상관없이 저희는 개수로만 목표를 정했습니다. 50개가 목표입니다. 임시아님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오후에 국힘의 윤리위가 열리죠. 네. 근데 이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을 추가해서 7명을 맞췄더니 또 한 명이 사의를 표명해서 또 6명이 됐고요. 연이어서 윤리위 회의가 정족수를 못 채웠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회의 이후에는 징계 기준과 관련해서 윤리위원장과 부원장이 의견이 또 다르다면서 각을 세우기도 했는데 국힘의 윤리위가 제대로 제소된 안건을 검증하고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 윤리위가 제대로 열릴 수가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오늘 처분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요. 네. 오늘 징계 개시 결정 내리고 쭉쭉쭉 이제 진행하면 되고요. 네. 지금 가장 화제가 된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조경태나 친한계 이전에 갑자기 권영진 의원이 대두됐는데 네. 방금 속보가 나왔어요. 뭐죠?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오늘 안에 권영진 의원 자진 탈당 안 하면 징계 개시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명이 필요하다라는 최고위원들 의견도 나왔다고 하고 그럼 이제 권영진 의원 입장에서는 탈당하든가 아니면은 윤리위 절차를 받아들이든가 해야 되는데 네. 윤리위에서 제명당하면 복당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다음 총선 전에. 그렇죠. 아니면 뭐 당원 정지 2년 받으면 자동으로 다음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요. 아우시고. 그럴 바에는 자진 탈당하고 자숙했다가 과거 송원석 의원이 그 당직자와의 어떤 트러블로 자진 탈당했다가 4개월 만에 복당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걸
본인 입장에서 노리지 않을까 싶은데 타이밍을 또 놓쳤죠. 자진 탈당할 거였으면 주말에 했어야죠. 근데 이렇게 최고위한테도 자진 탈당 안 하면 징계해 듣고 자진 탈당하면 또 모양이 맞아요. 빠지는 거죠. 아니 근데 보면은 처음에 이제 사과문 쓰셨을 때 뭐 징계 받을 일이 있으면 징계 받겠다 이렇게 쓰신 거 보면 본인께서도 어느 정도 물러나야 된다고 했는데 또 내려놓기까지는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께서 조금 더 기왕 잘못하신 거 좀 더 태도를 반성한 태도를 보이셨으면은 좋았을 텐데 얘기하신 대로 말 나온 다음에 하면 모양새가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이거는 이제 네. 대안과 미래라는 자칭 개혁 소장파들이 얼마나 싼마의 양아치 집단인지 그 권영진이 거기에 주축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과 미래가 정당 개혁하겠다면서 이런 폭력 사태에 대해서 입장 하나 안 내잖아요. 아 슈퍼챗 하나 읽어주십시오. 문성호 전 대변인님 화이팅하세요. 언제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라고 하시면서 US 달러 20달러를 요즘 환율도 비싼데 US 달러 보내주셨습니다. 땡큐.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환율도 부족한 요즘에 애국자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대안과 미래 방금 얘기하셨는데 네. 이 대안과 미래에 대한 집단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과 미래는 자기들이 이제 뭐 소장파다 개혁파다 하면서 만든 모임인데요. 사실은 그냥 장동혁 사태 노래를 1년 내내 부르는 그 장동혁 사태파로 국한된 지 오래됐고 네. 어쨌든 권영진 의원이 거기 간사였고 하니까 이 사태로 대안과 미래도 지금 굉장한 타격을 받게 됐죠. 어허. 이 다음에 이제 또 뭐 정당 개혁이니 뭐니 이야기하면 너네 왜 권영진 사태에 대해서는 침묵했냐. 네. 그게 무슨 정당 개혁이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권영진 의원이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원래는? 네. 그리고 대구시장을 했잖아요. 네. 뭐 저도 한번 본 적 있고 방송하다가 그리고 대구시장 할 때도 좀 뭐 나중에 특히 나중에 시장하는 홍준표 전 시장 이런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는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네,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좀 계속 감정적으로 몇 년 동안 흔들려 온 것 같다. 제가 어지간하면 뭐 정치인의 어떤 내면에 대한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좀 지켜보면은 이게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고생을 일단 많이 하셨고 이래저래. 네네. 예, 그때 막 또 어떤 의원이 막 민주당 그 시의원이 막 따지니까 하면서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지시고 막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그때 뭐 백신 문제로 어떤 사기를 당하는 대구시가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권 전 시장 개인적으로 뭐 암 투병도 좀 했었고 아, 그렇구나. 여러 가지 좀 사연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그래도 2024년 총선에서 다시 국회의원으로 이제 들어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도 좀 순탄치 않다. 이거 이제 100%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닌데 네. 예전에 그 국민의힘이 탄핵 국면 들어갈 때 그 한동훈 대표 시절이죠. 그때 한동훈 대표한테 누가 물병을 던졌다는 보도가 나갔어요. 의원총회에서. 네네. 그 사람이 권영진이다. 아하. 근데 물병을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격하게 반응했던 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권영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 경찰이 체포할 때 그때 거기 40몇 명 국회의원들 나가 있을 때 거기도 있었어요. 네, 그래놓고는 이제 대안과 미래 또 하는 거예요. 그 저는 권영진 의원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장동혁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장동혁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 체포 방해하고 잘못했다. 내 정치 그만두겠다. 아하. 그러면 장동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버티겠지만 그래도 명분상으로 상당히 손상이 가겠죠. 근데 저는 국민의힘의 문제가 장동혁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상당수가 장동혁 대표랑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장동혁 대표 버티는 거죠. 윤상현 의원 대표적으로 윤상현 의원이 무슨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이라고 제일 장동혁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최고로 그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장동혁 물러나라, 당 노선 전환해라, 당 대표직 없애야 된다. 네. 이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예, 근데 저는 권영진 의원이 진작부터 당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기 이상으로 잘못한 사람을 압박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네. 이 상임위원 그거 뭐 정보위 가고 싶다고 꼴랑 그것도 그거 가고 싶다고 멱살을 잡아가지고 예, 이런 사태를 자초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당연히 뭐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건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뭐가 진짜 막 하다가 뭐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격해져 가지고 뭐 이랬단 모르겠는데 본인 상임위 가고 싶은데 안 보내줬으니까
있다고 이러는 게 좀 남들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정원호 시장 논란 나왔을 때 이분께서 5.18을 언급한 게 본인의 어떤 주폭을 뭔가 정치적인 사안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변명이 또 먹힌다는 건데 이거는 뭐 그런 변명조차 할 게 없이 본인 가고 싶은 자리에 안 보내줬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건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아니, 그리고 행안위 간사로 보내준 건 잘 보내준 그러니까. 거예요. 아, 그래요? 행안위는 경찰을 담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힘이 센 상임이고 거기에 간사라는 건 상임위원장 다음이거든요. 행안위원장을 아마 민주당이 하죠.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제일 높은 맞아요. 자리 보내준 거예요. 뭐 어디 예를 들면 진짜 비인기인 환노위나 맞아. 여가위 뭐 이런데 보내준 게 아니고 뜬금없이 농해수위 이런데 보낸 것도 아니고 농해수위는 이제 농촌 지역 의원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도심지에서는 인기가 없으니까. 그렇지. 아, 행안위 간사하면 대우해 준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꼭 이분이 꼭 정보위 간사를 갔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란 말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정보위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뭐 집회 시위 정보나 아무튼 뭐 다양한 정보가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서 이제 간사를 하시면 그런 정보를 이제 본인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보통 누구한테 보고해서 뭐 본인께서 뭐 좀 잘 해보시려고 할 때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누구한테 갔다가 뭐 보고하고 잘 보일 입장이 지금 대표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당 대표한테 보고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보라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께서 말 나오는 거 더 싫으시면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웃기지마님께서 떼쟁이 권영진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적절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올릴 국힘의 윤리위 좀 잘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슈퍼챗 한 번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목표가 50개예요. 이번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닭간다 1주년 생일이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생일주 하기로 했거든요. 생일주. 생일 주간이죠. 그래도 일주일이면 양반이네요. 인스타 보면 이제 여성분들은 한 달? 여자의 생일은 한 달 이러면서 그 말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나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야, 제가 그 좀 말 진짜 많이 나이 들어요. 들게 살아가 잘 모르겠는데. 자, 예찬이가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생일 때 뭐 했는지 얘기 좀 한대. 아니요, 말 못한 거 하셨나 보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딱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도연 대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도연 대표가 지난 주말에 김해와 대구를 찾아서 민주당이 참정권 침해 사태에 미온적이라면서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힘 내부도 참정권 침해 사태에 그다지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장 대표의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장동혁 대표가 이 정도 하니까 소위 말하는 올림픽 공원에 모인 청년들이나 시민들 그리고 이 사태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중심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장동혁 대표마저도 이 참정권 침해 시위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황교안 대표의 자유와 혁신이나 전한길 씨나 이런 쪽으로 그 소위 말하는 우파 안에서도 더 오른쪽에 있는 세력들이 이 여론을 흡수해서 더 골치 아프고 복잡한 상황이 전개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연 확장이라는 게 꼭 중도로만 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뭐 대선만 열리면 뭐 진보당, 그렇죠, 사회민주당 정의당. 이런 데랑 통합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이 분노 어린 주장이 어떻게 보면 제도권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여기 오른쪽을 통합하고 오른쪽으로 확장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치에서. 그렇지. 맨날 다 중도만 이야기하는데 네네.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 분노한 청년들과 시민들이 자유와 혁신이나 전환길 쪽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그들을 잡아오는 나름의 역할을 되게 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봐요.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장도연 대표는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장동혁과 황교안은 다르다는 주장이잖아요. 이 주장은 장동혁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똑같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했고 이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어차피 자유와 혁신은 지지율이 안 잡히는 정당인데 네. 뭐 거기에 뭐 뺏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정이 뭐냐면 자유와 혁신 쪽으로 사람들이 안 세게 만드는 대신에 국민의힘의 노선을 자유와 혁신화하는 거죠. 그리고 선거 소청은 저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 사태 터졌을 때 법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존중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엉뚱해 보이더라도 네네. 선거 소청이라든지 각종 그 절차들 뭐 개인이 제기할 수 있는 것들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투표지 못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랬으면은 공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선거 소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도 시위 방식을 바꾼다거나 네. 조금 이제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날도 더운데 조금 쉬셔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광장의 시민들에게 이걸 좀 누그러뜨리고 조금 여유를 가지시게 하는 게 공당의 역할이에요. 제도권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 근데 지금 가가지고 또 가서 또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정치인으로서 사실 당 대표 정도 되는 사람이면 지지층을 대변하는 수준뿐만 아니라 밖에서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지지층을 데리고 어떻게 정치적인 타결의 장으로 또 가는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거기 가가지고 또 더 부추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말도 안 맞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정권 침해가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사안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국회의원으로서 나서는 모습이 당연히 뭐는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네. 얘기하신 대로 이분이 그냥 300명 중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큰 공당의 대표시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방금 김수민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원래 집에서도 아빠들이 밖으로 놔두는 집이 있고 집에 잘 들어오고 하는 집이 있어요. 그럼 그게 누구 탓이냐 따질 수는 없지만 아빠 집에 들어가서 구성원들과의 뭔가 화합이나 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닐수록 그 집의 아버지들이 바깥으로 돌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장도혁 대표께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시는 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하, 그래요. 예. 지금 웃기지만님께서 예, 또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생일 축하 일주일 하다가 구독자는 거덜나겠다라고 하시는데 예, 2,000원입니다. 예, 2,000원. 2,000원씩 이렇게 쏴주시면 됩니다. 예, 부담스럽지 않게 거덜나지 않게 예, 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거덜은 그 주식 넣었다가 거덜나고 있어요 지금. 주식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더 세죠. 예. 그건 뭐 예, 그 후원 가지고 그러시나. 아, 우리 김소민 평론가님도 지금 많이 묶여 있습니까? 네, 좀 묶여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좀 사가지고. 예, 아, 좋대 샀네 그래도. 예. 네, 오늘이 고비입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십시오. 네, 제가 오늘은 일단 떨어져야 된다. 네. 오늘도 떨어졌다가 이 아래 꼬리로 말아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못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힘좀 보태주십시오. 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장 대표가 오늘 6.3 선거 소청을 직접 변론할 예정인데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불허됐다고 합니다. 예, 장 대표가 서울시장 재선거를 요구를 할지 궁금한데 오세훈 시장이 1심에서 서울시장직을 잃는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장 대표가 서울시장 재선거를 요구를 하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어차피 그건 별개의 문제죠. 그래요? 예, 그리고 선관위는 이미 선거 소청을 안 받아주기로 내부적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네. 중앙선관위가 뭐 지역 선관위들이 내린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문제는 이거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생중계가 다 되는 마당에 네. 국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 누가 어떤 서류를 설득력 있게 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뭐가 캥기는지 선거 소청 과정을 중계를 못하게 해요. 그런 태도가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더 높이는 거고 결론은 정해져 있겠지만 장동혁 대표는 나름대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네. 오세훈 시장의 재판은 이 선거 소청 요구와는 무관하게 별개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많은 방송인들이나 법조인들이 그 판결 관련된 주요 사안이나 어떤 증거들이 있었는지를 속속 보면서 아 이게 결코 오 시장 입장에서 쉬운 상황은 아니구나. 녹록치 않은 상황이구나라는 거는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봤을 때는 아, 직접 증거 없다 이런 소리만 하던 사람들도 뭐 예를 들면 김한정 씨와 오세훈 시장 간의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증거로 판결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이거 쉽지는 않겠다. 굉장히 어려운 재판이겠다 정도의 기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하, 이 재판을 생중계를 안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왜 불허가 됐는지 궁금한데, 예, 저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허된 거요. 아니요, 그 장 대표가 서울시장 재선거를 요구를 할지 안 할지. 근데 장 대표 평소 입장에 비춰봤을 땐 요구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 대표는 사실 내란재판부법 하나 예를 들면 네. 내란재판부법
민주당에서 주도했던 법안이죠. 이거 할 때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했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그 필리버스터의 내용을 들어보면 네. 민주당의 원안을 상대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민주당은 수정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낸 방안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안으로 이미 수정을 했거든요. 아하. 근데 그럼에도 원안을 상대로 투쟁을 하신 분이라 네. 그런 분이라면은 재선거 주장을 굽힐 수가 없겠죠. 더더욱이나 여기서는. 저는 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재선거를 하려면은 문제가 된 투표수가 변수가 돼서 그것 때문에 당락이 바뀌었다. 그렇죠. 이 정도가 돼야 이제 재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장동혁 대표도 재선거가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을 텐데 네. 올림픽 공원에 가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장 대표가 만약에 이 재판하는데 뭐 재선거는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올림픽 공원에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해달라고 할 텐데 근데 어차피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허무한 거지만 별도의 사실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오세훈 시장 재판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게 됐다. 잘못하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문성호 대변인. 아니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게요. 네. 반대로 민주당에서도 별로 재선거를 안 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서울 민심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이게 반등할 수 있는 뭐 이슈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바뀌지 않을 이거 것이다. 괜히 선거 한 번 더 해가지고 본인들의 힘은 힘대로 쓰고 어쨌든 서울시장 내보내려면 어느 정도 본인들도 급이 있는 정치인 내보내야 되는데 네. 나가서 깨지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한 번 더 스크래치 내고 그 분위기대로 다음 총선까지 이어지고 이런 걸 좀 우려하는 민주당 내부의 시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이런 국면인데도 재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참 재밌다. 이거 막상 재선거하면 보궐 열리면 민주당한테도 재앙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지금 그럴 국면에서 수 있지. 지거든요. 6.3 때보다 분위기가 더 안 좋아서. 네. 그러니까 국힘 후보가 누구냐, 민주당 후보가 누구냐가 아니라 서울 민심과 부동산 민심이 정말 더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은 2번 연속 서울시장 선거 지면 이재명 정부 레임덕이에요 총선 전에.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 재판 이겨라, 제발 시장직 유지해라라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지경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근데 요즘에 뭐 계속 정치 방송 보면은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1년 지나고 이제 2년차 지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레임덕이 벌써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무너지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2년 차에 레임덕은 쉽지 않죠. 그쵸. 근데 이재명 특히 이제 본인이 속한 여당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을 땐 레임덕이라는 게 오기가 쉽지 않은데 뭐 본인께서 워낙 약점이 많으시잖아요. 뭐 공소 취소 관련해 가지고 여당의 뭐 협조도 필요하고 아니면 뭐 본인께서 이제 국회 대통령 됐으니까 뭐 대범하게 뭐 끝나고 나서 감옥 가는 건 가더라도 내가 내 임기 동안은 뭐 해보겠다 이러면 또 모르는데 보시면 SNS에 그때 뭐 요즘 좀 딴 거 쓰시느라고 바쁘신데 본인 공소취소 관련한 거 뭐 작은 거 하나도 막 올리시고 하는 거 보면 되게 신경 쓰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그런 게 보이면 흔들기가 쉽죠. 그래서 저는 레임덕이 빨리 온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께서 약점이 많으면 흔들리기가 쉬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위원님께서 1주년 축하합니다. N주년까지 같이 가요. 개혁신당 화이팅 하시면서 응원해 주셨고 조희정님께서 평론을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장동혁이 그 국회 출석을 하지 않고 장애로만 나가는 겁니까? 할 일 다 하고 퇴근 후에 당신들 술 마실 때 올공 가고 당신들 쉬는 주말에 장애 집회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서 한 소리 하셨습니다. 술 마시고 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아버지들도 집에 아예 안 들어오시진 않으세요. 네. 밤에 나가시고 주말에 나가시고 하시는 거죠. 또 그래요. 예. 빅토리님께서 장해찬 정치 멋있음. 아 감사합니다. 라는 한 줄 평해 주셨고 영마이님께서 개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자꾸 밖으로 놔둔다고 프레임 씌우는데 일정 소화하고 저녁이나 주말에 나가는 거면 업무 연장에서 고생하는 건데 자꾸 밖으로 놔둔다 하시네요 라면서 또 같은 소리 해주셨습니다. 예. 룸님께서 민주당이 사드 후쿠시마로 선동 잘한 거는 괜찮은가 봐. 장애로 평일 저녁 주말 통해서 하는 건데 본인들은 평일 낮 저녁 길거리에 주저앉아 선동질 해놓고 심지어 이재명은 부인까지 대동해서 데리고 나와서 해놓고서는 평론 쉽네라고 하시면서 또 쓴소리 해주셨습니다. 예. 이런 유료 쓴소리는 저는 깊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좀 가만히 있겠습니다. 깊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서치시니까. 제가 이걸 깊게 받아들여서 제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네. MM님께서 말없이 3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런 게 제일 좋아. 예. 아 감동스럽다.
자, 지금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진심으로 저희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에 교민들을 만나가지고 재외 교민 투표의 개선 방안으로 전자투표를 언급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자투표 도입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라는 소리라고 비판을 하던데, 이재명 대통령의 우리 재외 교민 투표의 전자투표 언급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승규 평론가님. 이게 전자투표 여기서 얘기하는 전자투표가 누구를 찍어요. 네. 그럼 바로 표수가 입력이 되고 네. 한 표가 더해지고 이런 건지 그런 거라면 반대입니다. 네, 원래 투표 이거 잘못하면 중간에 열어보면 만약에 누가 해킹을 한다거나 네. 당사자 관리자가 다 짬짬이를 해가지고 열어본다고 했을 때 네. 그럼 중간에 누가 몇 표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일단 투개표의 기본 원칙이 안 맞죠. 성립되지 않는 거고. 네. 그 제가 찬성할 수 있는 거는 기표만 예, 터치 스크린에다가 기표를 해서 띵 종이가 나오는 정도. 아하. 예, 이거면 저는 찬성을 할 수 있고 저는 이 제도로 가야 된다고 평소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그러니까 이거 좀 긴 얘기인데 선거제도를 개혁한다고 했을 때 네.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선거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선거제도의 단점이 뭐냐면 투표용지가 너무 커질 수도 있다. 네, 그렇다면 터치 스크린으로 가서 그리고 터치 스크린 가면은 기호를 굳이 입력을 안 해도 그 설정 안 해도 랜덤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니까. 네네. 근데 대신에 그걸로 개표 결과까지 입력돼서는 안 된다. 설령 그게 안전하다고 해도 얼마나 큰 논란이 불거질 거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전자투표 얘기는 제가 만약에 그냥 바로 개표까지 되는 거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입장 바꿔서 민주당이 한 10년 전에 전자투표 얘기 나왔으면 가만히 있었을까. 예,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초창기 지지층은 핵심에 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있었죠. 네. 김호준 부정선거 씨도 음모론자들이 그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이 우리 말을 잘 안 들어줘. 네. 우리랑 선을 그으려고 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재명한테 간 사람들이 손가락 혁명군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 초창기 지지층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때 그 사람들한테 전자투표 얘기했으면 난리 났습니다. 네, 이거 또 음모다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와서 또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전자투표가 틀렸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너무 또 정반대로 아무런 그 경계심이 없어진 게 아닌가. 예전에는 너무 지나치게 근거 없이 경계를 하고 음모론을 폈다면 지금은 완전 너무 반대로 너무 그 위험이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일 거냐 이런 것들을 간과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하. 저는 뭐가 됐든 지금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 선거 제도가 됐든 뭐 시스템이 됐든 이걸 관리하는 선관위가 엉망진창이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거 정리도 안 됐는데 무슨 새로운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물론 이게 대통령이 가가지고 지금부터 합시다 한 게 아니라 얘기를 한 거지만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상황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할 책임자들의 여러 가지 부패와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새로운 거 하자. 그게 순서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관위 사태가 정상화되기 이전까지 선거제도의 변경이나 이런 거는 무조건 후순위로 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고 아무리 뭐가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한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지금 개판인데 새로운 거 만든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지금 선관위가 정말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이 선관위의 잘못된 점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지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 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셔가지고 좀 미국 주요 인사들도 못 만나시고 오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죠. 안에서 힘들면 아버지들이 자꾸 밖으로 돌기 마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여기 회원 가입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 09876님께서 예, 닭간다 매우 다양한 의견으로 닭가는 데인가 봅니다. 예, 1주년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예, 저희 방송을 처음 보셨나 봐요. 예, 이런 데입니다. 예, 저희는 그냥 닭가는 그런 방송입니다. 닭간답니다. 예. 초록이님께서 성호 화이팅 하시면서 화이팅! 응원해 주셨고 웃기지만님께서 귀염이 예찬이 이런 말은 해도 되나요? 라고 예. 네, 괜찮습니다. 예. 좀 귀여운 편이죠.
정민철 닮은 장해찬. 아니 요즘 미모가 물이 올라가지고 정민철이 날 닮은 거겠지. 나뭐 나이 순으로 정민철 닮은 나이 순으로나 정치 경력 순으로나. 지금은 이제 정민철이 더 이슈가 됐으니까. 예. 저도 한번 조만간 질질 짜겠습니다. 그리고 장예찬 차 못하는데 뉴스 나오고. 좋은 거 다. 지질 짤 때 정민철이 옆에서 위로해주면 참 웃기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기도해. 야 이거 또 나옵니다. 예, 자료하면 네. 정민철과 예. 우리 장희찬. 장해찬 씨가 울고 있어요. 마음 아파. 예. 정민철이 했던 방송인데 예. 장예찬 우는데 손목에 프레드 팔찌 2개 끼고 있고 막. 아니 정민철 씨도 드럼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요? 저랑 공통점이 많아요. 드럼에 그래? 드럼에 빠져서 예고에 진학을 했다. 진짜로? 네. 제가 드럼 전공인데. 이거 거울상 아니야, 공통점이 거울상? 많네. 그러면 더 의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이번에 청년 최고도 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부캐 아니야 부캐? 정민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부캐 아니야? 같이 방송 나온 적 같은 없지? 사람인데. 같이 장소에 있었던 적 없지? 아 이러면 의심스럽지. 슈퍼챗 쌍끌이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민주당 지지층 것도 먹고 국민의힘 것도 먹겠다. 알고 봤더니 정민철이 장희찬. 벌써 걸리면 안 되는데. 양쪽 청년 최고를 노렸는데 이번에 얻어졌고 더 땡겼어야 돼. 나 이러면 의심해. 아 정말. 다음에 여기서 한번 같이 이 청년 정치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게 시간 한번 성사해 주십시오. 요즘 AI 때문에 한 자리에서 이런 것도 다 될지도 몰라 사실. 아 그렇죠. 예. 자 오늘 지금 슈퍼챗으로 이제 싸주고 계신 분들 좀 소개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라오네요. 예, 우리 성우가. 슈퍼챗 그럼 좀 보내주시죠 저한테 카톡으로 이거 정리를 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보기가 순서가 안 그렇구나. 맞아가지고. 아 그러면 내가. 원래 이게 보통 진행자분한테 정리를 해서 쏴주시고 하시는데 네. 그냥 위에 거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김소영 평론가 의견도 못 받아들이면 그냥 오후 12시에 멸콩TV를 가라. 난 분명히 말했다. 12시로 시간을 옮겼다. 예찬아 나 잘했지 라고 5,000원 보내주시면서 멸콩TV 저희 이거 광고를 끝나자마자 멸콩으로 가야 되거든요. 해주셨고요. 이제 어우, 3시였다가 12시로 바뀌어가지고. 기억상실증님이 네. 무려 5만 원 보내주시면서 네. 민주당은 광우병, 사드, 탈원전, 4대강, 핵 오염수는 죽자고 모이더니만 올공은 왜 안 가? 저 짓을 하고도 반성이란 걸 안 하고 올공을 감히 평가한다고? 지능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예찬아 덥다 커피 무라 라고 5만 원 보내주셨네요. 아 역시 어느 장혜찬 분이요? 최고의 어느 기억상실님이십니다. 네, 영향력을 읽을 수 있고요. 제가 나머지는 다 지나가 버리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좀 모아주시면. 예. 연희동 매콤주먹님께서 예, 문성호 대변인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허나님도 뿌듯해하실 듯 하시면서 갑자기 암이. 재밌는 멘트를 또 저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가다가 병원 가면 이것 때문에 간 줄 아십시오. 진짜. 빅토리님께서 무리여도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패를 인정하고 넘어가면 잘못한 여당 눈 감아주는 것이죠. 국민들 선거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정치 불신, 국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라고 하시면서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님께서 1주년 축하한다고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한 31개 정도 슈퍼챗이 온 것 같습니다. 예.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목표는 50개였는데 31개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질문하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9개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여러분들 힘내주시면 네.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번 주말에 충청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 경선에 돌입을 하는데 그런데 지역 순회 경선 돌입 전부터 예비 경선 때 제기된 신천지 개입 논란으로 신경전이 지금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 측이 김민석 후보에게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건데요. 신천지 개입설 김 후보가 너무 다급했던 걸까요? 김 후보가 과연 신천지 개입설의 근거를 공개를 할지 이것도 이건 역풍이 불고 있어요. 주목되고 있습니다. 역풍이 불고 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정청래 김민석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이 위헌정당 될 수도 있고 압수수색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 이후로 여론조사 추세상 정청래 전 대표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나 이런 것들이 좀 도를 넘었다. 네. 전 이건 김민석 전 총리 측에서 좀 실수한 거라고 봅니다. 김민석 총리가 그런데 실수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요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리스크들, 본인들의 어떤 비리나 부패 잘못된 점들 같은 게 생각보다 외부에서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보통 내부에서 경선 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게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캐고 하다 보니까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민주당 전당대회가 과열됐기 때문에 전당대회 시작할 때쯤에 뭐가 나오긴 나올 거다. 그러니까 뭐 난 모르지만 보통 이 정도로 과열되면 뭐가 나오더라. 네. 그게 전 이 신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단순히 이 문제가 심각한 걸 떠나서 이게 민주당이 본인들이 어떤 국민의힘을 공세할 때 쓰던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템이 본인 내부들한테 속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데미지거든요. 네. 내로남불 얘기도 나올 거고요. 본인들이 더 이상 공세를 이어나가지도 못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게 김민석 총리가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가 나오는 건데 이런 걸 지금 야당이 솔직히 저는 좀 적절하게 잘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야당들도 이래저래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민주당이 야당 꼴을 보고 그래 뭐 저희 격신당까지 포함을 해서 이래도 니네가 어쩔 건데란 마인드로 지르신 것 같은데 근데 얘기하신 대로 민주당 당원들이 보기에는 야 이건 완전히 우리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라고 본인의 좀 패인이 되신 거고 저희 야당들에게는 활로를 하나 열어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김수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신천지 연루설 제기를 했으니까 네네. 설을 제기한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네네.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적절한 시기에 뭘 제시를 하겠다는데 적절한 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계속 늦어지면 안 되는 거고 네. 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진짜 어떤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 폭로를 할 때에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폭로를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퍼즐이 조금 부족할 때는 떠보기식으로 한번 던진 다음에 상대방의 반응까지 취합해가지고 빼박 상태를 만들어서 터트리고 이게 정석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스모킹 건이 아니라 그냥 스모킹만 피우는 네, 이런 식으로 던졌기 때문에 빨리 근거를 대야 된다. 그리고 뭐 밖에서 혹은 뭐 저 같은 평론가가 얘기를 하는 것에 앞서서 당 내에서 당장의 정청래 후보라든지 이쪽에서 역공을 세게 펴고 있잖아요. 결국에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근데 지금 뭐 한편에서는 그래도 어떤 근거는 있으니까 하는 얘기겠거니 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게 급한 거 아니냐 김민석 후보가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김민석 후보가 아직 유리합니다. 네, 그 잘 보면 여론조사 결과들 정청래 후보 쪽에서 홍보를 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라든지 이쪽 빼고 계산하면 그리고 송영길 후보 지지자 다수가 한 3분의 2 이상이 김민석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계산을 하면 네. 김민석 후보가 우세해요. 정청래 후보보다. 근데 문제는 그 여론조사 일반 여론은 네. 30%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70%는 당원 여론인데 아마도 당원 여론이 일반 지지층 여론에 비해서 정청래 후보 쪽으로 조금 더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리고 정청래 캠프, 김민석 캠프의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 정청래 후보가 이기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네, 나와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그 마음이 바빠 보인다고 봅니다. 급해 보인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수진 평론가님이 아까 그 카메라 안 잡히실 때 앞머리를 좀 정리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정리하신 거 보니까 약간 윤석열 전 대통령 머리 스타일 나온 것 같아요. 예. 이 머리 정리라는 거 그 헐적에는 그 예. 머리만 정리하셨는데 약간 좀 얼굴도 좀 닮아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인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어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줄리어스님께서 문성열 대변인 화이팅, 장해찬 파이팅, 김수민 아자아자, 대한민국 잘한다 하시면서 저희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448님께서 회원가입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만 원 주셨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라고 저희한테 메시지 보내셨는데 저희가 감사합니다. 예, 진심으로 고맙고 그냥 위즈님께서 메시지를 좀 길게 주셨는데. 장노현 대표가 올공에 있어서 자역으로 안 넘어가는 게 다행이고 안 넘어가는 게 아니고 대안과 미래 같은 애들 안천에서 국힘 나오고 울타리 밖에서 팔짱 끼고 있는 무당충이 대부분이라는 점 알아주세요. 늦으면 모두 뒤돌아설 겁니다.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룸님께서 한가발은 이재명과 동급 한 딸이나 개딸이나 하시면서 또 메시지 주셨고 우리 진뱅이님께서 수민킴 힘내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응원해 주셨고
자, 그리고 우리 3719님께서 수민킴, 장혜찬 역시 잘 어울려요. 예. 아, 두 분. 최악이다. 예. 최악의 댓글이다. 두 분의 스파크 케미가 있어요. 저희는 깐부입니다. 네. 아. 나도 네. 깐부가 왜 장해찬이야? 저 빨리 가야 돼요. 젠슨 황 이런 12시 깐부 없나? 생방이지, 12시 알겠습니다. 생방. 예. 댕댕이님께서 김기욱 왜 이렇게 젠틀하죠?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이렇게 메시지 준 것만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명 MC. 손석희, 정관용의 뒤를 잇는 김기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마세요. 예. 네. 어쨌든 황현희는 될 것도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선물 좋은 거 보내드릴게요. 예. 시대가 곧 바뀐다. 네. 언젠가 이 지하실을 여러분이 그리워하게 될 거다. 정말. 이제 알겠습니다. MBC 100분 토론에서 김기욱을 보게 되는 머지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 동의합니다. 자, 어쨌든 예, 다음 스케줄 세 분 또 잘 소화하시길 바라면서 예,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션이 안타깝게 뭐 실패를 해서 몇 개나 부족한가요? 이렇게 그냥 심심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런 날도 있는 저희는 거죠, 뭐. 네,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